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 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PCE 물가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또한 월말 리밸런싱 속에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3.97%, 테슬라가 3.91% 등 빅7도 모두 급등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급락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오늘도 변동성은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채널K 주말 라인업 전해드리겠습니다. 펭수야 학교가자 시즌1의 두 번째 이야기 공개됐습니다. 금융천재가 된 낭, 레드선, 펭수와 똘비의 금융경제 공부 이야기 함께 해주시고요. 이와 함께 2015 키움 영웅전 유튜브 채널 공식 오픈했습니다. 2월 28일 기준으로 공식 오픈했고요. 기념으로 결승전 100 리그 1위 차지한 방탄이 트레이더와 음성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벌써 1만 5천명 가까운 분들이 시청해 주셨네요. 이와 함께 채널K에서는 트렌드 코드 제11화를 공개했습니다. 2030이 결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이와 함께 다음 주 시작되는 대체거래소 핵심만 알아보기, 저희 박명석 앵커와 이경민 과장이 핵심만 뽑아서 재미있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이와 함께 쇼츠는 채널K 트렌드 코드 영어 유치원 꼭 보내야 할까 편과 스튜디오 키움 채널에서 용금술사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토요일까지 6편의 쇼츠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39%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1.63%, S&P 500이 1.59% 상승한 가운데 러셀 2000도 오늘 1.0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3일 만에 반등했고요. S&P 500도 역시 3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나스닥과 러셀 2000은 하루 만에 반등하는 흐름 나타냈고요. 오늘 변동폭은 나스닥이 2.6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S&P 500도 2% 넘는 변동폭 나타냈고요. 다우도 1.76%의 변동폭을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지수 러셀 2000은 1.45%의 변동폭을 나타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1.71%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반등했고요. 변동폭은 3.5%에 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장전에 발표된 PCE 물가 지수가 예상치와 전월치에 부합하면서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회담이 결렬되면서 급락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이후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재반등, 다행히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화를 제외하고 국채금리와 유가 그리고 금이 모두 하락했고요. 비트코인은 84,000달러 선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면서 다우 4개, 나스닥 100에서는 16개, S&P 500에서는 36개 많이 하락했고요. 그 외 종목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섹터의 경우 11개가 모두 상승했는데요. 9개는 1%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금융이 2%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경기소비재가 1.8%, IT가 1.71% 상승한 가운데 가장 적게 상승한 섹터는 부동산이었습니다. 0.82%, 이어서 소재가 0.86% 상승했고요. 헬스케어가 1.22% 상승하면서 무려 9개 섹터가 1%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발표된 1월 개인소득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9% 증가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했고요. 개인 소비는 전월 대비 0.2% 감소하면서 소비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PCE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로 예상치에 부합했고 전월치보다는 하락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0.3% 증가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예상치 부합. 이번 주 두 가지 게임 체인저로 지목됐던 엔비디아의 실적과 그리고 PCE 물가 지수 모두 일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워낙 게임 메이커인 트럼프의 역할이 크다 보니까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났고요. PC 물가 지수는 제대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빅7 동향 살펴보죠.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선트 7 인덱스 살펴보면 전일 대비 2% 넘는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319.73으로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가 3.94%, 엔비디아가 3.87%, 애플이 1.73%, 아마존이 1.54%, 메타 플랫폼스 1.51%, 마이크로소프트가 1.13%, 알파벳이 1.04% 상승하는 등 주요 7개 종목이 모두 1% 이상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290달러 선 다시 회복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120달러 선 다시 강하게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뉴스로는 어저께 전해드렸던 메타 플랫폼스 소식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별도의 독립된 AI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 여기에 그록3 등 현재 AI 관련된 시장에서 주요 리더들과 함께 경쟁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2분기 내에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5월에 스카이프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이게 20년이 넘은 서비스인데요. 2030은 거의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종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하기 이전에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통화나 음성통화를 할 수 있던 서비스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해외에 잠깐 나갔을 때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과거로 사라진다고 하고, 관련돼서 업무를 진행하던 사람들은 팀스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피델리티가 3월 GTC 개발자 컨퍼런스 전까지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칩을 공개하지 않을까, 내피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셀롯이라는 양자 컴퓨팅 칩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엔스로픽 AI 기반으로 해서 알렉사의 AI 기능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알파벳은 3월 초 인사 및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서 정리 해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테슬라는 펀드스탯, 탐리로 유명하죠. 펀드스탯이 6일 연속 하락한 현재의 테슬라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빅7 동향 살펴보죠. 시가총액 살펴보죠. 애플이 3조 6,32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다시 3조 달러대 올라섰네요. 3조 48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9,510억 달러 기록 중이고요. 아마존과 알파벳이 2조 달러대 시가총액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가 1조 6,920억 달러, 버크셔 해서웨이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1조 1,080억 달러의 시가총액으로 상위 7위에 올라 있습니다. 테슬라는 8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S&P 500 히트맵 살펴보면 정말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다 보니까 파란 빛을, 녹색 빛을 아주 밝게 켜고 있습니다. 전 섹터에서 강세 흐름 나타냈는데요. 헬스케어 섹터의 일부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IT에서는 정보 기술 업체들 일부 하락세, 더불어서 네트워킹 관련된 업체들 일부 하락세 나타났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상위 1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전기 유틸리티 업체입니다. AES가 오늘 11.66% 급등 마감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4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29억 6천만 달러, EPS가 0.54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했고 EPS는 26% 감소했지만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12% 가까이 크게 상승했고요. 동종업체인 전기 유틸리티 업체 에디슨 인터내셔널, 손해보험 서비스 업체인 이어리 인뎀니티, 발음을 어쩌다 한번 하니까 잘 안되는데, 이들 기업 모두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확 좋다 하고 하기는 그렇지만 전망과 가이던스가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주가가 5.7% 이상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에너지 드링크 업체인 몬스터 베버리지 역시 엇갈린 실적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오늘 5.16% 상승했고요. 에너지 자원관리 및 사업권 업체인 텍사스 퍼시픽 랜드는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이번 주는 반등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오늘 5.31% 상승, S&P 500 상위 5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업체 넷앱이 오늘 15.57% 크게 하락했는데요.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16억 4천만 달러, EPS가 1.91달러 기록했고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지만 예상치 하회했고, EPS는 1.54% 감소했지만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대형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이 주요한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PC 및 프린터 업체인 HP 역시 오늘 다소 부진한 매출 실적 아니군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는데 가이던스가 부진하면서 주가가 6.82% 하락했고요. 이제 동종업체인 델 테크놀로지스가 실적이 부진했고 가이던스가 다소 미흡하면서 역시 주가가 4%대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가 6.31% 오늘 하락했는데요. 최근에 경기와 관세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은 동종업체인 퍼스트솔라의 이익률 하락 전망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한 병원 서비스 업체인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 전일 호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지만 전전일 하락한 이유와 유사한 이유로 오늘 하락했는데요. 공화당이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기금 지원의 축소를 검토 중이라는 폴리티코의 보도 영향 속에 오늘 6%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 및 소매유통업체인 월그린스푸츠 얼라이언스는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주가가 5%가량 하락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죠.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 속에 AI 음성인식 플랫폼 업체 사운드 하운드 AI가 오늘 17.48%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3,450억 달러, EPS는 0.05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매출이 101% 급증했고요. EPS는 25% 악화됐지만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7%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다소 숫자는 좋지 않았죠. 2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나타났지만 올해 항공기를 첫 인도하면서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발표에 아처 에비에이션이 오늘 12%대 상승했습니다. 어저께 조비 에비에이션의 상승 흐름과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엇갈린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진행된 가상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일반 의약품 업체, 그러니까 의약부 외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페리고가 오늘 20% 넘게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속에 하락한 종목들도 있죠. 듀오링고, 이제 영어를 예로 들면 되겠죠. 영어 학습 플랫폼 업체인데요. 듀오링고 오늘 17% 가까이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 어제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2억 960억 달러, 그리고 순이익은 0.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1390만 달러. 그러니까 EPS로 따지기가 애매하니까 아마 EPS로 따져보면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순이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듀오링고 오늘 매출이 38.8% 크게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밝혔고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장의 예상치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17% 가까이 급락했고요.
이와 함께 긍정적인 실적 가이던스 발표에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타던 중에 직원의 9%를 감원한다고 발표하면서 3D 이 시뮬레이팅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까요? 오토데스크, 오토캐드를 만든 회사입니다. 오늘 음전하면서 2.88% 하락 마감했고요. 더불어서 긍정적인 실적, 견조한 실적, 그리고 부진한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장 전에 한 12% 가까이 급락했던 로켓랩 USA는 아무래도 실적이 견조하고 또 가이던스도 좀 예상치보다는 못했지만 여전히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3.33% 양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면서 중국 ADR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홀딩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관세 이슈로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 2.96% 하락 마감했고요.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엔진이자 AI 개발업체 바이두 2%대 하락했고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도 3% 이상의 하락세 보였는데 니오가 3.34%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 ONEQ 1.63%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바이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XBI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1.85% 상승 마감했고요. 상품 계약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풍력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FAN이 오늘 0.93% 상승. 이번 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2월 마지막 주 주간 정리 시간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2월의 정리와 함께 연간 기준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월요일에는 뉴욕 증시 3월 1주차 주간 전망으로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채널K 글로벌 스튜디오 키움 그리고 2025 키움 영웅전 채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강하고 따뜻한 3월 1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